뉴스에 나오는 일부 사례긴 한데 네. 담장 쌓아놓고 너 네. 쟤랑 놀지 마 이러잖아요. 아,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좀 길어질까봐. 네, 괜찮습니다. 어느 날 애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전세야 자가야? 갑자기. 네. 와,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전세랑 자가의 개념까지는 그렇게 세게 가리키진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계약 형태가 있어 정도만 알려주지. 유치원 때 그런 거 안 알려주나.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질문을 하네요. 네. 그래서 놀랬어요. 물어봤더니 친구들끼리 그런 걸 물어본대요. 전세야 자가야. 근데 그걸 애들이 왜 물어볼까요? 부모가 물어봤겠죠. 쟤네 집은 전세니?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집은 전세야 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친구들이 물어봤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거기서 그래 우리 집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 집 뭐 자가야 전세야 이렇게 월세야, 그냥 뭐. 답을 했겠죠? 그러면은 아이는 되물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왜 전세야? 집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부모들의 대답이 결국 아까 얘기한 담장을 치는 거예요. 얘는 우리보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낮은 사람, 나는 얘보다 돈이 많으니까 높은 사람, 이렇게 기준점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야 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우리 집이 전세고 자가인 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왜 전세고 왜 자가이고 왜 월세인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전세가 자가보다 싼 건 맞아. 싼 건 맞는데 똑같은 집이야. 네, 똑같은 집이고 이 집을 10억을 주고 산 사람이든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5억을 주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집이 다르니? 똑같아. 월세로 사는 사람도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형태는 똑같아. 그거는 뭐냐? 가지고 있는 공간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야. 가격은 물론 다르지. 가치는 똑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하고 누구는 월세를 생각하고 누구는 자가를 선택한 이유는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는 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이 집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의 가치를 갖고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현재 가치 거기에 미래 가치를 더해서 요 가격을 내고 있는 거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그 미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대신 절반 가격으로 이 집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세를 사는 게 맞는 거야. 그 대신 나머지 돈은 이 사람이 다른 거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걸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 그 돈이 없다고 해도 우리랑 똑같은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는 동일한 거야. 그리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목돈으로 더 나은 사업을 할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부자라면 삼성전자는 왜 집을 안 살까? 네. 삼성은 왜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걸까? 그럼 이재용이 부자라는 걸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재용은 왜 안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장을 운영하고 핸드폰을 파는 게 더 이익이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더 부자야? 그 사람이 더 부자잖아. 그렇게 돈이 어떻게 가치 있게 쓰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린 전세니까 돈 없어. 월세는 더 돈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근데 진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러면은 아이들끼리 담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답변하면 아이가 납득을 합니까?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네.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른 데 사나? 다른 아파트에 살 수도 있죠. 다른 집에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주거의 형태가 다를 뿐인 거예요.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를 뿐. 역시 교수님은 다르네요. 답변하는 게. 그 트랩에 그래요? 딱 걸리지 않네요. 그래? 자가냐 전세냐 여기에 걸리지 않네.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가른다라는 게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부모도 깊게 생각을 안 해보니까 이제 이런 대화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 진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네. 1학년 때부터 그런 질문 하면 맞아요. 생각 안 해놨으면 네. 덥석 물어버리면 또 네. 우리 집은 전세야, 그럼 우리 집은 월세야. 아이는 슬픈 거야.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네. 그러면 돈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는 경제도 모르는데. 이제 내 집 마련까지의 네. 그 브릿지를 놔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육이 진짜 됐든 현실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집값을 보면은 진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집을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데 그거는 가리키려고 그래요. 집을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가리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언제 산다?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젊었을 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지를 사실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내 직장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엄원대 분양받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서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힘드신 거고, 나한테 이 집이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회사까지의 거리가 가깝다. 그럼 이동 시간을 줄이고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직장하고 거리가 멀면은. 근데 이 집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산 거예요. 근데 오를 것 같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활동이냐, 경제적인 활동이냐, 아니냐 판단해 봤을 때는 경제적인 활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제가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계속 발전적인 활동과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우리는 그걸 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최신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다. 왜냐? 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나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투자인데, 이게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거는 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우선.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 뭐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도 내가 알 수도 없고 감당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너한테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집을 월세로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전세로 또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집이 필요할 땐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아빠가 부동산 한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 무조건 너 이거 내가 집 상속 줄 테니까 이거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아이는 부동산은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준 거 아니면 누군가 추천한 거를 그냥 산다? 그러면 내 판단이 거의 없어요. 내 판단이 없다라는 건 뭐냐?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는 거야 할 수 있죠. 근데 사는 거는 돈이 안 돼요. 팔아야 투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는 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효용 가치를 가장 따지고 거기에 맞는 부동산을 사고, 그게 가장 떨어졌을 때 넌 그걸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게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다. 첫째 아들이 네. 한 30살만 32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네. 혼기가 다 차서 네. 신혼집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죠. 아버지가 돈 좀 있는 걸 알아. 아버지 나 신혼집 좀 하나 구해주시오. 네. 한 좀 보태주시오. 보태주시오. 내가 제사 지낼 테니까 좀 미리 땡겨주시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태줘야죠. 네, 보태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보태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보태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다 보태줘서도 안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든 다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대표님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아까 대전에서 혼자 올라와가지고 방을 구하는 과정도 있었고, 거기서 되게 힘든 과정도 있었고, 거기서 경매도 당해보고. 너무 슬픈 일인데, 그 안에서 또 성취도 해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야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구상도 해보는 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보증금조차 없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월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사실 부모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 대신 아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청약통장에 돈 모으게 하는 거고, 아이한테도 목돈은 우선 만들어 놓고, 그래도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우선 지원해 줄게. 저도 물론 그랬고요. 저도 결혼할 때 어머니가 어느 정도 해주신 것도 있고, 없이 이뤘다라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저는 없이 이룬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저한테는 그때 또 큰 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고, 물론 대출을 많이 받았죠. 저도. 근데 그때는 사실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있었고, 어머니가 해주신 돈도 있었고, 그래서 집을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할 거고, 제가 집을 선택해서 줄 것도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아내랑 둘이
그때 여자친구랑 둘이 다니면서 집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성북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성북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 회사가 그때 서울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호선 타고 쭉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선택을 한 거죠. 내가 그냥 제일 살기 좋은 집, 빨리 회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 그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효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 직장도 그때 구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리에 가는 버스가 가장 있는 곳. 네, 거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오를 것 같아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곳을 우선 선택을 하고, 그건 뭐예요? 내가 사는 집. 내 필요에 의해. 네, 필요에 의해서 사는 집. 그거는 의식주, 그거는 투자재다 아니다? 아니에요. 필수재인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 달라요. 그건 필수재가 아니고 투자재로 다른 데를 투자를 한 거죠, 처음에. 네, 그래서 내가 사는 집과 투자를 하는 거는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끌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내 삶도 힘들고 투자도 힘들고 이 두 개가 겹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 투자자들은 다른 소비자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혼동을 하니까 가운데서 이게 좀 힘든 거예요. 분리를 확실히 좀 해야 돼요. 분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도 부동산을 선택할 때 너한테 맞는 집을 우선 골라라. 그리고 거기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해라. 그 다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려고 해도.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 커맨드 센터 맨 처음 짓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서플라이 디팟 제일 싼 거 짓잖아요. 네. 그 다음 베럭스. 배럭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린 뽑는 거잖아요. 네. 뽑고 나가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커맨드 센터부터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처음에 배틀크루저부터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즈탱크나. 네, 시스템 센 거부터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팩토리 이런 걸 지어버리는 거야. 네. 그게 지어지지도 않아. 네, 지어지지도 않는데 그걸 막 억지로 짓는 거예요. 핵 써가지고 막. 근데 그러면 뭐라 그러죠? 테크가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커맨드 센터 털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웃. 그냥 완전 게임 아웃이거든요. 아웃.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단계별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린 뽑는 거고, 그러니까 쬐끄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 마린이 벌처 되고, 벌처가 탱크 되고, 탱크가 뭐 발키리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거예요, 부동산은. 왜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사이에 돈도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고, SCV 봐요. SCV가 휴가 가요? 휴가 가면 큰일 나지. 혼나지.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것만 하고. 네, 그렇게 돈을 벌면서 사실 또 투자에 대한 마인드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두 개가 같이 가야지만 내 업에서 노동의 가치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의 가치, 자본의 가치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의 가치만 있다. 이 사람이 노동의 가치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거든요. 돈이 살아있는 거지. 이 두 개를 같이 효율성 있게 섞을 수 있어야 나중에 진짜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되게 잘 맞추는 게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실거주만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거주는 약간 좀 등한시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맞아요. 투자만 하는 사람. 투자재의 관점에서만 좀 보시는 분도 있고 네. 한데 이걸 좀 잘 맞추는 잘 게 맞추는 게 차라리 중요하다. 중요하겠네요. 예, 왜냐? 부동산은 진짜 모든 거를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원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은 공간의 가치가 우선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고 그게 부동산의 원래 집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안정, 삶의 안정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순서가 섞이면은 네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근데 만약 진짜 네가 부동산으로 개발을 하고 이런 게 더 가능하다라고 하면 집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업인 거거든요. 그게 노동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완전 다른 거죠. 부동산을 하는 것보다 네가 뭐 코인 투자하는 게 더 많이 벌어. 그걸 진짜 네가 분석을 잘해. 그러면 사실 부동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코인 하면 되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